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투자에 핵폭발을 터뜨려드릴 핵점 대표 로건 킴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자, 제주반도체 금일 강력한 상승을 이끌었고 사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 시각 기준으로도 17.24%를 기록하면서 사실 VI까지 갔죠. 너무 강한 상승세였어요. 이런 그 상승세는 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우리 많은 주주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벌써 3일 전이죠. 3일 전에 제가 분명히 한번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얼마나 정확히 일단 예측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증명을 시켜드리고 제주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를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 자, 제주반도체의 1차 목표가는 어디냐? 라고 한다면 저는 딱 당당하게 말하는 게 13만원에서 14만원 요 사이 밴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에서 14. 이 밴드를 알아야 돼요. 요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국 13만 8천원을 찍었죠. 네. 제가 분명히 1차 목표가 13만원에서 14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밴드라고. 분명히 폭등한다고 제가 제목도 이렇게 지어놨어요. 제주반도체 지금 속아서 손절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주분들 2차 폭등 전 무조건 확인해야 할 진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271분밖에 안 보셨어요. 네. 그래도 271분 보고 연락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좋은 결과가 있으셨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 분명히 제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올라왔죠. 자, 제가 분명히 목표가 13에서 14라고 전망을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 조금 좋은 결과를 보셨고요. 자, 일단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또 다음 어떻게 가는지 이제 그 방향성을 또 봐야겠죠. 이 빈칸은 또 어떻게 채워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술적 분석으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목표가를 또 갱신해야겠죠. 네, 새로운 목표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매도 또는 추매 금액. 저는 이걸 핵점이라고 합니다. 핵폭발이 터지는 내 계좌에 핵폭탄이 터지는 그 순간 핵점.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살펴볼 거예요. 살펴볼 건데 여러분 영상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누르면 아까처럼 271분이 아니라 오히려 뭐 1000분, 2000분에게 더 좋은 영향이 가고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에 더 힘이 실어질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제주반도체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이제 이 친구는 또 한 번의 고점을 만들었어요. 자, 고점을 만들고 이제 저점은 여기가 되겠죠. 이제 박스권을 사실상 돌파하는 일만 남았어요. 지지라인에 한번 여기 걸쳐줬고 지지라인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지지선, 그리고 또 하나의 이평선 내 지지선. 그러니까 사실 지지할 곳이 너무 많아요. 지지할 곳은 너무 많고 저항선은 하나만 뚫으면 되죠. 네, 어디? 최고가. 그리고 또 한 군데 심리적 저항선이 어디입니까? 14만원이죠. 14만원. 요것만 뚫으면 돼요. 이것만 뚫으면 제주반도체는 다시 한번 시세를 리레이팅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뚫을 수 있는 근거, 기술적 분석이 뭐가 있냐? 분명히 골드존. 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는 헤지펀드의 저점 매집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꺾일 줄 알았던 분들도 많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폭등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전망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주가가 한번 띄워지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나리오로 가려면 현재 뭘 알아야 된다고요? 골드존, 그 다음에 헤지펀드의 매집 신호. 이게 뭐냐? 자, 요 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핵점 기법입니다. 핵점 기법. 자, 핵점 기법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세 가지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이 매매 기법, 핵점 매매가 뭐냐면 일단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골드존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골드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관, 증권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되어야지 발생되는 겁니다. 즉 개인들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온다 한들 이때 생기지 않아요. 메이저 자금이 발생해야지 생기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있습니다. 자, 핵점 매수, 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헤지펀드 애들이 이 헤지펀드 애들이 저점 매집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분할 매도할 때, 이때 생기는 게 이 신호예요. 근데 한 가지 공식이 있어요. 이제 이 공식만 알면은 정말 끝입니다. 매수 신호, 즉 헤지펀드 애들의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한다. 그러면 결론은 폭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헤지펀드 애들이 매집을 하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된다. 그럼 폭등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반도체 한번 볼까요? 매수 신호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 그리고 바로 분할 매도 신호도 나오죠. 여러분, 이게 바로 논리와 기법으로 하는 주식이에요. 논리와 기법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했다. 그러면 폭등. 그 중간중간에 뜨는 매도 신호는 말 그대로 분할 매도, 전량 매도가 아닙니다. 절대 분할 매도 신호예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따져볼게요. 자, 매수 신호가 발생하고 그냥 최고점까지 갔다고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236.49%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급도 알았고요. 그 다음에 매집하는 것도 알았고요. 매매하는 방식도 알았어요. 이제 여기서 목표가를 잡아야겠죠. 자, 목표가를 경신해야 됩니다. 그 경신하는 목표가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당연히 반영해야겠죠. 그리고 하반기의 것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하반기는 뭐 나중에 해도 되는데 일단 이걸 선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주반도체의 1차 목표가, 현재 구간에서 1차 목표가는 바로 16만원에서 20만원. 16만원에서 20만원. 메모장에 적어 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지라인도 말씀드려야죠. 지지라인은 11만원입니다. 11만원. 일단 심리적 저항선 12만원에서 11만원. 지지라인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저항은 여기서 막힐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목표가는 이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바로 금액이죠. 오늘 사신 분들, 제주반도체, 아니면은 이전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 뭐 11만원, 10만원, 또는 앞전에 5만원, 6만원 대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에 따라서 결국은 목표가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의 이 평단에 따라 대응 전략이 모두 다릅니다. 그쵸? 다 달라요. 누구는 손실이고 누구는 수익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제주반도체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지 아직도 내가 좀 잘 헷갈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 아까 제 영상 보셨을 겁니다. 제가 목표가의 전망을 확실하게 캐치하는 것을,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싶고 내가 제대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제주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평단가 그리고 비중 요 두 개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평단과 비중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현재 구간에서 다음 목표가까지 가는 길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순차적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주반도체 목표가 말씀드렸고 지지라인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회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제가 문자 번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후회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지만 기회는 앞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기회가 있을지 앞을 보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주반도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킴이었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테스입니다. 그 근거가 맞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테스라는 종목은 최근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큰 재미를 본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돼요.
네, 날짜상 요때가 4월 이제 거의 초중순이죠. 초중순. 요때 이제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골드존이 발생하죠. 그때 매수 신호가 떠서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신호를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매수 신호가 떴다. 테스라는 종목에서. 자, 그래서 여기 평단가 말씀드렸고 이제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매도 신호가 중간에 떠요. 요런 거는 여러분 이때 매도 신호가 뜨는 것은 사실상 무시하는 매도 신호도 있어요. 분명히 매도가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 헤지펀드 애들이 근데 짧게 일어나는 즉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무시합니다. 왜냐면 결국에 단타라는 얘기하니까. 근데 이때 테스라는 기업은 사실 단타 7기업이 아니라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으로서 조금 더 우리가 해지의 느낌으로 만약 반도체가 가는데 반도체가 힘이 빠질 때는 해지의 느낌으로 제가 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겁이 날 일이 없었죠. 이거를 이 매도 신호를 숏인지 아니면은 크게 치는 이제 좀 매도를 크게 치는 건지 요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주식의 경험과 이제 과학으로 또는 논리, 기법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앞전의 매도 신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도 신호, 세 번째 매도 신호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매수 신호 드렸을 때 그 이후로 가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때 근데 매수 신호가 한 번 더 뜹니다. 제가 얘기해요. 춤에 가시죠. 신호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춤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요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요거는 무시했습니다. 왜? 숏이니까요.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한 번 더 주춤합니다. 박스권 요때 매도 신호. 요때가 아마도 이때는 1차 분할 매도를 했을 거예요. 분할 매도. 자, 하지만 1차 분할 매도 오케이. 자, 요때 세력들 따라가면 됩니다. 결국 헤지펀드 애들 그런 세력들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다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도는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칠 때 요때 1번 분할 매수를 했구나.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했구나. 오케이. 분할 매수하고 좀 더 지켜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업이 제가 기업 분석도 한다 그랬죠. 가치 분석도 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두 번째 또 들어가요. 네, 총 세 번째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얘네가 2차 분할 매도를 합니다. 2차 분할. 이때 전량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금액은 여러분 사실상 개인들이나 기관 이쪽이 더 컸지 이쪽 애들이 이 메이저 자금이 사실상 다 털어 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여기서 호재로 인해서 돈을 더 집어넣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때 고점을 돌파해버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여기죠.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최고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 자, 퍼센트를 봐야죠.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나오냐 했을 때 168%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주식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논리 그리고 기법으로 만들어낸 과학이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골드존 뜨고 핵점 매수 신호 뜨고 매도 떴을 때 내가 어떻게 정말 신호만 받으면 되죠.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신호만 받으신 거예요. 메이저 자금 유입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떴네요. 매도 신호 떴지만 이거 무시할게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떴는데 요때는 1차 분할 매도입니다. 네, 분할 매도예요. 자, 여러분 분할 매도 어느 정도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세 번째 매수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떴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버티겠습니다. 왜? 가치가 충분히 밸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점 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요? 168%라 이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테스 같은 종목이 또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히든 종목 있잖아요. 히든 종목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스 차트랑 볼 때 어떻습니까? 골드존 발생했죠. 골드존 발생하고 매수 신호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올랐을 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전혀 걱정 안 하죠. 네. 걱정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또 뜹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되고 매수 신호가 떴다라는 것은 결국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매집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면서 결국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테스 같은 그런 이제 종목에 이 친구 역시도 가치 분석은 제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호재가 하나 터뜨려 준다면은, 정말 핵폭발에 딱 터뜨릴 버튼 하나만 눌러준다면, 사실 이 친구 여기서 매수 신호 돼 있고 매집 돼 있으니까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주식은 논리와 기법으로 해야 돼요. 그 논리와 기법은 말씀드렸지만 골드존,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 애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요 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히든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 010-3489-2925 번호로 핵점이라고 치기가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그럼 그냥 숫자 1번이라고 쳐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얻어가는 거죠. 아까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이 제 신호 수식도 받아가시는 거고,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 연락처 3489-2925번으로 문자 주셔가지고 이제 수식도 받아가시고 히든 종목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핵점 기법, 이 골드존과 핵점 매수 매도, 이 핵점 기법으로 과연 실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입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온 상장이고요. 1억 대회 탑10. 보시면은 여기 닉네임, 중간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여기 닉네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이렇게 다 있고요.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 인터넷 사이트고요. 뭐 조작이나 그런 게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23년 3월에 제가 이제 거의 탑10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3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갔을 때 보시면은 2023년 1억 대회 여기 탑10 방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이거랑 다시 상장을 보여드리면은 이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도 핵점 기법이 검증이 됐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헤지펀드 매집 신호가 떴고 자금의 유입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점을 한번 찍었죠. 그리고 또 매수 신호 들어오고 또 고점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물량이 충분히 뭐가 되나요, 여러분? 물량이 소화가 덜 됐다. 소화가 덜 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매도 신호가 없잖아요. 앞전에 매도 신호가 있는데 매도 신호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슈팅할 수 있는 전망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슈팅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지려면 그 근거를 갖다 대야겠죠. 그래서 2번 기업 전망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제주반도체가 어떤 기업입니까? 이제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제주반도체는 바로 LPDDR, 이게 핵심이죠. 온디바이스 AI. 우리가 사실 AI의 이제 끝은 에이전틱 AI입니다. 나 하나를 위한 AI죠.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하나씩 붙어가지고 기계가 여러분들의 비서가 되어주는 거죠. 회장님 안 부럽죠? 여러분들의 AI가 그냥 진짜로 다 그냥 비서 노릇을 해주는데, 이런 에이전틱 AI가 바로 AI의 사실상 끝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더 전문화되는 것들, 그게 이제 나중에 제 더 목표지. 어쨌든 현재의 AI의 목표는 바로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AI,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추론해서 나를 도와주는 AI. 그 AI에 필요한 게 바로 저전력 매물이죠. 그럼 그 저전력의 바로 핵심이 바로 우리나라에는 LPDDR. 그 LPDDR을 만드는 업체가 바로 제주반도체. 그래서 이 친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제주반도체가 지난주 목요일이죠. 6월 18일 장마감 직후 제주도가 발표한 이제 제주자치도에서, 정확히는 이제 관공서죠. 관공서에서 발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제주 지역의 반도체 수출액만 2억 5천만 달러예요.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총 384%가 급증한 거예요. 제주도에서 수출하는 것 중에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게 384%의 반도체. 그게 바로 제주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 수출액 중에 한라봉 이런 거 다 떠나서 제주도가 유일하게 진짜 제일 장사를 많이 파는 게 바로 반도체다.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용이 72%입니다. 뭐 나머지는 뭐 한라봉, 네, 뭐 레드양 이런 거겠죠. 네. 뭐 선인장 초콜릿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제주도를 살리고 있는 게 제주 반도체이고, 이 제주 반도체의 수출 데이터는 그대로 제주 반도체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반영이 되겠죠.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 이게 반영이 되면서 수급을 폭파시킨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친구가 재무적인 문제는 있어요, 지금. 뭐냐면 아직도 그 고객사에 부채가 있어요, 고객사. 쉽게 말해서 받을 돈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돈 주세요 하고 지금 제주반도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또 아직도 고객사가 돈을 안 줘가지고 제주반도체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기업에 있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이제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또 선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고객사 부채만 다 받으면은, 그러면 또 이 친구가 결론은 뭐다? 못 받고 있는 돈을 다 받으면서 AI에 대한 호재를 이끌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돈까지 받는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그대로 그게 적용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추가 상승, 박스권을 돌파하는 구간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럼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서 내가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 이것이 초점이 되고 다시 한번 제주반도체의 목표가를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방식을 먼저 알려드릴게요.